자, 그 밑에 볼게요. 이제 위험 혐의가 나오죠. 자, 위험 혐의가 나오는데, 요거는, 자, 위에 이제 요령과 좀 다르게, 그 내용물에 있어서도, 자, 위험한지 아닌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건 좀 특별하게. 자, 위험한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인데, 자, 이거를 우선 이제 그 겉에서 봤을 때는, 좀 위험이라고 좀 말하는 거예요. 요거 어떻게 보면 좀 외관적 위험과 좀 비슷하죠.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외관적 위험은 실제로 내용물이 위험하지 않은데 겉껍질이 위험한 상태고, 자, 위험 혐의는 어떤 상태예요? 자, 내용물이 위험한지 아닌지 모릅니다. 자, 모르는데 이제 겉껍질이 위험한 상태니까 경찰 입장에서 경찰이, 그럼 여러분들이 경찰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선물 까봐야 되겠죠. 까서 자, 위험한지 아닌지 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경찰이 뭐 조사라든가 자, 이런 것들, 이런 조치를 좀 할 수가 있겠다. 가령 예를 뭘 들 수가 있냐면 그 폭발물 다시 발음. 자, 폭발물, 자, 위협자 나온 거예요. 폭발물 설치 전화. 자, 그러면 설치 전화, 뭐 폭발물 이제 뭐 협박 전화 왔는데, 자, 그 협박 전화 받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폭발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없는데 경찰 입장에서 뭘 해야 돼? 바로 조사는 해야 되겠다. 폭발물 처리반 보내서 실제로 폭발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어느 정도 조치는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바로 뭐라 하겠다? 위험 혐의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좀 보시고. 자, 그 외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자, 이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자, 외관적 위험이 나오죠. 자, 외관적 위험의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관적 위험이란, 자,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껍질이 어떤 상태야? 위험한 상태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놈은 뭐라고 판단한다? 위험을 판단하겠다. 그래서, 자,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경찰관도 아무리 사려 깊게 판단해도 뭐라 판단한다? 위험을 판단하겠다. 알겠죠? 그죠? 자, 위험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실제로는, 자, 내용물이죠. 실제로 까봤는데 위험한 상태야, 위험하지 않은 상태야? 위험하지 않은 상태가 외관적 위험이 되겠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자, 외관만 위험한 상태. 알겠죠? 그게 바로 외관적 위험이 되겠다. 자, 그러면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 니은 볼게요. 자, 이런 경찰 집행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사했다고 표현합니다. 자, 어떤 절차? 적법한 절차. 여러분들이 이제 초심자를 위해서 뭐 적법하다, 위법하다 이거를 좀만 설명해 볼게요. 자, 적법하다는 자, 법에 적합한 이런 표현이야. 알겠죠? 그래서 자, 법에 맞게끔 집행을 한 것이고, 자,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적인 표현인데 어떤 표현이다? 법에 위반됐다. 그죠? 그래서 자, 이런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적법하게 우리가 이제 그 실력을 행사했다. 적법하게 경찰권을 행사했다는 표현은 누가 봐도 어떤 상태요?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이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이런 하는 경찰권의 행사가 어떤 상태라고? 적법한 경찰권 행사입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경찰권을 행사를 했다. 근데 자,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요, 어떻습니까? 내 문이 부서졌어요, 안 부서졌어요? 내 문이 부서졌죠. 그죠? 내 문이 부서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런 보상을 우리가 이제 손실보상이라고 하죠. 뭐라 한다? 손실보상. 그죠? 그래서 적법한 행사에 대한 보상은 무슨 보상이다? 손실보상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된다. 알겠죠? 그죠? 자, 볼게요. 자, 적법한 경찰 개입에 해당되므로, 자, 손해배상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배상 2배야, 2배. 알겠습니까? 배상 2배입니다. 그죠? 자, 근데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고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손실보상 문제가 발생한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자, 적법한 경찰 개입에 해당되므로, 자, 손해배상 X입니다. 적법한 거는 무슨 보상이야? 손실보상입니다. 그죠? 자, 손해배상 X야. 알겠죠?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경찰관 개인이 잘못하지 않았죠?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위험이라 판단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자,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민형사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없지만,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 씨발, 경찰 새끼들이 들어와가지고, 내 문 때려 부고 하는 게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물어줘야겠죠. 자, 그런 보상을 뭐라 한다? 손실보상이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위에 손해배상과 손실배상은 서로 대비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구분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자, 다시 적법한 경찰권 행사에 대한 자, 손실 문제는 자, 뭘로 보상한다? 손실보상이다, 손해배상이다. 손실보상으로 배상을 한다. 보상을 한다. 알겠죠? 자, 구분하시고. 자, 그 밑에 이제 오상위험가 있습니다. 자, 오상위험의 정의 기억부터 볼게요. 자,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자, 객관적이란 말은 그 다수가 보더라도, 자, 이런 표현과 똑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죠? 자, 누가 보더라도, 자, 외관의 다 위험의 외관 또는 자, 혐의가 자,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면 누가 보더라도 자, 위험이 없단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이 누가 보더라도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동그라미 잘못 어떻게 한 거야? 추정한 경우. 그래서 자,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야? 자, 경찰 잘못이죠. 경찰이 오판, 잘못 판단합니다. 자,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자,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경찰한테 있다. 그래서 자, 경찰의 자, 이런 경찰권 행사를 적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위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 위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자, 경찰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 책임을 좀 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는 자, 이런 위험은 어떤 위험에 대해서? 자, 오상 위험에 대해서 자, 경찰관이 자,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죠. 자, 국가도 이런 자, 내 몸 부서진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죠. 자, 근데 요거는 어떻게 경찰관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또는 경찰관이 결국에 이제 국가를 대표하고 있잖아. 그죠? 자, 국가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나는 씨발 2배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 그런 보상은 뭐라 하겠다? 자, 손해배상이라 하겠다. 알겠죠? 자,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위법한 경찰 개입이 해당되므로 자, 경찰관 개인한테는 자, 민형사상 책임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 국가에는 자, 무슨 보상?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적법한 거는 무슨 보상? 손실보상. 그리고 이제 위법한 건 뭡니까? 손해배상.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두 개 바꿔서 나옵니다. 여지없이. 자, 2개 바꿔서 뭐 손해배상, 손실배상 이렇게 바꿔서 나오고. 자, 그 밑에 이제 위험 혐의 갑니다. 자, 요거는 자, 정의 정도만 여러분들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경찰이 어때요? 자, 의무에 합당한 사례 개편 판단을 했어. 왜? 겉껍질이 위험하니까. 그죠? 근데 그 내용물은 아직 긴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자, 겉껍질이 위험한 상태니까, 그래서 경찰관이 이렇게 실제로 판단했습니다. 위험하다라고. 그죠? 그래서 자, 이 상태가 가능성이 예측됩니다. 위험이 그냥 예측되는 상황이야. 맞죠? 그래서 요거가 분명히 대비가 되는 내용이죠. 그죠? 자, 요것도 바깥에서 봤을 때는 뭡니까? 위험한 상태고, 그리고 자, 요것도 바깥에서 봤을 때는 위험한 상태인데 뭐가 다르다? 내용물 자체가 다르다 했습니다. 그죠? 외관적 위험은 말 그대로 외관만 위험한 상태. 실제로 내용물 까봤더니 위험하지 않은 상태인데, 자, 위험 혐의는 그냥 위험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상태는, 가능성은 무슨 말이야? 위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가능성이 위험이 있는 상태를 자, 이런 건 바로 위험 혐의라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위험 혐의와 자, 외관적 위험을 자, 그렇게 이제 2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2개 이제 구분하시고, 약간 비슷비슷합니다. 자, 문맥이 좀 비슷한데 결국 따지고 오면 완전 별개 개념이죠.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자, 니은 갑니다. 자, 그러면 자, 경찰 입장에서는 자, 어떻게 해야 된다? 포장지 까봐야 되겠죠. 자, 포장지 까서 저 위험한지 안 한지 실제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경찰 차원에서 자, 이렇게 이제 위험에 대한 자, 조사에 대한 자, 경찰 개입은 정당화되겠다.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자, 위험에 대한 내용 다 정리됐죠.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이제 위험과 자, 경찰에 대한 이제 개입 보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잠깐 다시 돌아가서 자, 위험에 대한 내용이 처음부터 다시 좀 정리 좀 해보자면, 자, 위험과 손해를 천문히 구분해야 한다 했죠. 자, 위험을 다 한 단어로 한다면 뭐다? 가능성이 되겠다. 자, 그 가능성이 실현돼서 내 재산적인 가치, 내 생명의 가치가 쭉 떨어진다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다? 손해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요 위험을요,
자, 우리가 이제 발전 그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제 대비를 좀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자, 추상적인 위험과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경찰권 개입의 단계는 바로 어디서부터인지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추상적인 위험, 자, 구체적인 위험, 자, 손해까지 이렇게 이제 총 3단계가 있을 수가 있죠. 과연 자, 경찰권 개입은 어디가 되겠는가? 어디가 되겠어요? 자, 1번 추상적인 위험이 있을 때, 2번 자, 구체적인 위험이 있을 때, 세 번째 손해가 있어야만 이렇게 이제 경찰권이 개입할 수가 있다. 자, 1번 손. 오케이. 자, 2번 손. 자, 3번 손. 뭐요? 손 없어? 뭐 있어? 손 들어봐요. 다 손 봐봐. 손 봐봐. 반짝반짝이고 손. 손 있네. 다시 한번 손 다 들 때까지 합니다. 자, 1번 손. 아, 대세형을 따르겠다. 오케이. 2번 손. 자, 3번 손. 오케이. 안 든 새끼 나. 누구야? 봤어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순간은요. 자, 추상적인 위험이 있을 때도 가능합니다. 자, 추상적인 위험은 아까 예시를 들었는데, 아까 근데 뭔 예시를 들었습니까? 인터폰 전화를 들었죠. 협박 전화 받은 거야. 야, 너 내가 조만간 간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진짜 실제로 입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좀 쫄리죠? 쫄리면 어떻게 돼? 경찰서 전화하잖아. 아, 자꾸 아랫집에서 와 협박 전화한다고. 매일 막 한번 울면서, 맞아. 감정이 좀 호소하면서, 아랫집에서 맨날 이렇게 뭐 전화 와가지고, 좀 맨날 쫓아온다 합니다. 좀 뭐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경찰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진짜 오고 있네. 내가 앞에서 미친 짓거리 하니까 이렇게 좀 웃기죠. 그죠? 그래서 추상적인 위험이 있을 때도 개입은 가능하겠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자, 기억. 자, 경찰의 개입은 자, 구체적인 위험이 있을 때도 가능하지만 자, 언제? 추상적인 위험이 있을 때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틀린 문구가 뭐가 있냐면 자, 구체적인 위험이 있을 때만 또는 자, 이 손해가 발생해야만 자, 경찰권 개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 되겠다. 그죠? 자, 언제부터 가능하다? 추상적인 위험이 있을 때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밑에 이제 니은 갑니다. 자, 위험은 경찰이 개입해야 되는 반드시 그 전에 있어야 되는 다시 자, 자, 위험이란 건요. 경찰 개입이 이제 전제 요건이란 것은 경찰이 개입하기 전에 있는 요건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위험이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경찰이 개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제 요건이라는 것은 그 전에 있는 요건을 말합니다. 전에 있는 그런 뭐 전에 있어야만 하는 그런 조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입니다. 그죠? 자, 근데 반드시 위험이 있어야만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이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좀 여러분 시각적으로 다시 정리 좀 해보면 자, 위험이 존재하면 자, 뭘 한다? 경찰은 개입을 한다. 그죠? 요건 여러분이 방금 봤던 거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은 개입할 수가 있는가? 여기 문제가 되겠잖아. 그죠? 자, 그러면 자, 1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맞는 문구랑 봤을 거고. 자,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한번 투표를 해볼까? 자,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은 개입할 수가 있다, 없다. 로 이제 좀 투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개입할 수가 있다, 손. 그리고 다시 위험이 없는 상태라면 경찰은 개입할 수가 없다, 손. 오케이. 그러면 자, 볼게요. 경찰은요, 위험이 없더라도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이제 요 자주 쓰이는 예시인데, 자, 우리가 이제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에, 가령 이제 뭐 저녁 12시가 됐어요. 12시가 됐어. 12시가 돼도 이렇게 이제 그 신호등에 빨간색 등, 뭐 주황등, 자, 녹등 이렇게 되잖아. 그래. 자, 빨간색 등은 뭐야? 가지 말란 거죠. 그래. 자, 그리고 이제 녹등이 이제 가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차 운전해봤으니까. 자, 그러면 빨간색 등일 때 내가 이렇게 이제 횡단을 해버립니다. 뭡니까, 이게? 신호 위반이죠. 그죠? 자, 신호 위반. 자,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주간에는 차가 너무 많으니까 신호 위반하는 것 자체가 그냥 미친 짓거리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새벽에
내가 이렇게 이제 빨간불이 되면 차가 있어 없어? 아무도 없는 새벽에 없잖아. 그때 내가 신호 위반 할 수 또 있겠죠. 그죠? 근데 사람이 없다, 차가 없다라는 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야? 위험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위험이 없는데 경찰은 개입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내가 신호 위반을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신호 위반을 한 거에 대해서 경찰이 개입할 수 있겠지만 위험 여부는 따지지 않죠. 위험이 있건 없건 경찰은 개입할 수가 있겠다. 그래. 자,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자, 위협은 자, 경찰 개입의 이제 전제 요건으로서 자, 이 말을 좀 쉽게 풀었으면 위험이 있으면 경찰은 개입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자, 하지만 자, 위험이 자, 보호를 받게 되는 자, 법익에 대해서 자,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겠다. 그죠? 자, 이 말인즉슨 풀었으면 위험이 없더라도 경찰은 개입할 수가 있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그냥 이렇게 좀 졸라 어렵게 쓴 거예요. 알겠죠? 그래요. 자, 밑에 이제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가벌성의 범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앞에서 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자, 가벌성이란 처벌할 수 있는 범위죠. 그죠? 자, 반드시 처벌할 수 있어야만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아니란 거야. 그 전에 그냥 사고 예방 차원에서 경찰이 어느 정도 조치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개론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좀 최대한 좀 쉽게 풀어줄게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가벌성의 범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처벌할 수는 없더라도 경찰은 개입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 말입니다. 그죠? 간단히. 그래서 이제 다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런 범죄 예방 차원 또는 이제 사고 예방 차원에서 경찰이 개입할 수는 있겠다. 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자, 밑에 이제 리를 가볼게요. 아까 봤던 내용 그대로죠. 자, 사유재산적 가치, 또 뭐 이제 지적 재산권, 다 개인적인 가치죠. 그죠? 이런 것들도 보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위험이 좀 정리됐습니까? 정리됐고. 자, 다음 페이지 가서. 자, 세 번째, 간단히 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범죄 수사 있죠. 그죠? 자, 범죄 수사 뭐 우리 경찰이 하는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령했죠. 첫 번째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두 번째 임무는 뭡니까? 범죄 수사. 자, 세 번째 업무는 서비스 업무. 자, 이렇게 했었네. 그죠? 그래서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범죄 수사 옆에 이제 뭐 수사 법정주의. 자, 요거 이제 원칙만 하나 써놓읍시다. 자, 수사는 뭐에서 정한 대로? 말 그대로야. 법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된다. 자, 수사 법정주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수사 법정주의. 자, 밑에 뭐 대국민 서비스 활동은 여러분 봤다시피 뭐 사람을 구한다거나, 자, 우리 이제 선박에서 이제 불이 나면 뭐 출동한다거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업무가 되겠다. 자, 밑에 이제 해양경찰이 이제 관할 갑니다. 자, 관할이란 표현은 자, 내가 이제 그 어디까지 이제 범위다. 그죠? 내 뭐 업무의 범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해양경찰의 관할은요. 자, 우선 이제 크게 가지시게 해봅시다. 첫 번째, 자, 구분하자면, 자, 사물관할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자, 지역관할 또는 이제 같은 말로 이제 토지관할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자, 인적관할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구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자, 뭘로 구분된다? 자, 사물관할, 두 번째 뭡니까? 자, 지역관할 또는 토지관할. 자, 세 번째 뭐라 한다? 자, 인적관할. 자, 이렇게 구분된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각각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 자, 정의를 구분하는 게 첫 번째 임무가 되겠다. 여러분들 임무야. 그죠? 자, 그러면 사물관할은 뭐냐면 사물.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좀 이걸 깨야 되는 게, 자, 사물이라고 하면 이제 물건을 생각하는 친구들 좀 많습니다. 그죠? 근데 자, 여기서 말하는 사물은요, 그냥 인물을 말합니다. 인물. 자, 인물. 자, 여기서 말하는 인물은 자, 우리가 이제 실정법에 정해진 임무 있죠. 그죠? 자, 실정법에 정해진 자, 모든 임무, 그거를 뭐라 한다? 사물관할해야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사물관할이란 뭘 말한다? 해양경찰의 그냥 임무를 말하는데, 자, 어디에 정해진? 실정법에 정해진. 그죠? 그래서 뭐 여기서 말하는 실정법은 뭐 조직법적인 근거 또는 뭐 조직법. 자,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좀 세세하게 좀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물관할이란 자, 직무 또는 임무를 말합니다. 자, 직무 범위를 말하는데, 자, 이 직무는 어디 규정되어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근데 이 법이 무슨 법을 말한다? 자, 조직법 또는 이제 조직규범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직법은요,
자, 해양경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 해양경찰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직법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자, 실정법에, 자, 우리가 이제 해양경찰의 임무가 나열되어 있는 뭐 실정법 여러 가지 배웠죠. 뭐 정부조직법, 해양경찰법, 그다음에 해양경비법,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조직법은요, 정부조직법, 해양경찰법을 좀 일컫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 명시된, 자, 이런 것들 조직법이라 해요. 그죠? 여튼 자, 이 조직법에 명시된 해양경찰의 임무를 바로 자, 모든 임무를 뭐라 한다? 모든 임무를 뭐라 한다? 사물 관할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물이란 그냥 임무를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볼게요. 자, 의 보시면 자, 해양경찰이 자, 처리할 수 있고, 자, 처리해야만 하는 그런 사무 내용의 범위, 모든 임무를 바로, 자, 사물 관할이라 하겠다. 근데 이 사물 관할은, 자, 어디에 명시되어 있다? 자,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죠? 조직규범 또는 조직법에 명시된, 자, 이런 임무를 바로 우리가 사물 관할을 합니다. 정리됐죠? 자, 그 밑에, 자, 화살표는 보시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물 관할이란 제가 모든 임무를 말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양경찰이 해야 되는, 자, 궁극적인 업무 뭡니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대한 뭐 위험 방지, 이게 이제 궁극적 업무가 되어 있고, 자, 두 번째 뭐, 자, 위험 방지가 있고, 자, 세 번째, 자, 서비스 업무까지. 그래서 자, 모든 업무, 자, 법에 명시된 모든 업무가 바로 사물 관할이 되겠다. 정리됐죠? 자, 그 밑에, 자, 근거를 보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실정법에 명시된, 그죠? 또는 조직규범에 명시된, 조직법에 명시된, 그죠? 뭐 정부조직법, 뭐 해양경찰법, 경비법, 자, 경직법, 자,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정부조직법은 자, 지금 처음 볼 겁니다. 자, 간단하니까 한번 볼게요. 자, 정부조직법에서 이제 뭐라 명시되었냐면, 자, 해양경찰의 임무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해양에서의 경찰과 두 번째 오염 방제 업무를 우리가 이제 해양경찰에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정부조직법이란 자, 정부에 대한 조직이 있죠. 뭐 해양수산부도 있고, 자, 행정안전부도 있고, 자, 무슨 뭐 이제 각 부처들이 있잖아. 그 부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아,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에 대한 임무를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근간이 되는 법이 뭐가 되겠다? 정부조직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 그 정부조직법이 파생돼가지고, 자, 해양경찰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제 해양경찰의 근간이 되는 법이 무슨 법이야? 해양경찰법이에요. 알겠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조직법이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래요. 다시 보면, 자, 정부조직법이란 특히 이제 43조에 이제 해양수산부에 관련된 이렇게 이제 해양수산부 소속이니까 우리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소속되어 있는데, 여튼 자, 해양에서 이제 경찰, 자, 오염방제에 대한 이런 업무를 맡기 위해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양경찰, 다시 이제 해수부 장관 소속으로 이제 해양경찰청을 둔다. 라고 명시되어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뭐 경비법, 경직법, 그다음에 경찰법, 이렇게 이제 아까 여러분이 받은 내용들이고, 자, 그 밑에 이제 지역 관할 볼게요. 자, 지역이라 한다면, 요게 이제 땅 지자를 말합니다. 실질적인 내 구역을 말합니다. 아까 그 사물관할은 뭐였어요? 지역과 관계없이 임무를 말하죠. 임무 기준이었고, 자, 토지는 뭡니까? 다시 토지란 또는 지역이란 뭘 말합니까? 내 지역을 말합니다. 내 구역이 어디까지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사법규 시간에, 자, 해양경찰에 이제 맡고 있는 그 담당 구역을 여러분들 한번 좀 배웠을 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리바인드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삼면이 바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그 해양에서 이제 구획 분할을 위해서, 구획 기준을 위해서, 자, 기준선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기준선이, 자, 여기 이제 뭐라고 했죠? 자, 기선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자, 기선 안쪽의 수역을 우리가 뭐라 한다? 자, 내수라고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기선에서부터, 자, 12해리, 그리고 자, 기선에서부터, 자, 24해리, 자, 그리고, 자, 200해리까지 해역을 각각, 자, 요 수역 12해리까지 뭐랍니까? 0해라고 그러고, 자, 그리고, 자, 24해리까지 해역 중에서, 자, 0해를 제외한 요 수역을, 자, 뭐라 한다? 자, 접속수역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200해리까지 수역 중에, 자, 마찬가지로 0해를 제외한, 즉, 접속수역을 포함하고 있는 수역을 우리가 이제 뭐라 한다? 자, EEZ, 자,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요게 바로 해양경찰의 관할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자, 이 지역적인 범위를 뭘 한다? 바로 지역 관할을 하겠다. 자, 볼게요. 자,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자, 그 지역적인 범위를 바로, 자, 토지 관할 또는, 자, 이 지역 관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대한민국 영역 내가 이제 모두 적용되죠. 대한민국의 영역이란 바로 이제 EEZ 이쪽까지를 우리가 이제 우리 관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해양경찰은
자, 영의 접속 수역, 그리고 이제 배타적 경계 수역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근거를 보면, 자, 정부조직법, 경찰법, 다시 해양경찰법, 그리고 이제 해양경비법상에 이렇게 이제 각각 명시되어 있어요. 자, 정부조직법상에서도, 자, 경찰은 경찰인데, 자, 어디에서 경찰? 해양에서의 경찰. 그죠? 그리고 이제, 자, 해양경찰법에서도, 자, 해양에서, 자,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해양경비법에 이제 뭐라 명시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이제 경비수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경비수역, 자, 연안, 근해, 원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양경비법을 정말, 자, 옆에 붙어 달고 살다시피 정확히 이제 숙지해야만 되는 법인데, 자, 연안, 다시, 자, 연안, 근해, 원해 수역이란 건요, 각각 영해, 접속수역, 이제트를 말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연안은 어디를 말한다? 자, 영해를 말하고, 자, 근해는 어디를 말한다? 접속수역. 그리고 이제 원해는 어디를 말한다? 자, 이제트를 말한다. 알겠죠? 그죠? 각각 이제 대비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근 원 이렇게 이제 뭐 두 문자 다 외우기도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아무튼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외워주시고, 다만 그 밑에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말씀드렸냐면, 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땅은, 자, 뭐라 그럽니까? 영토라고 그러죠. 그죠? 자, 뭐 우리 바다는 그래서 우리 바다라는 의미에서 뭐라 그래? 영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 영해 안쪽, 즉 기선에서부터 12일까지 쓰군요. 자, 우리나라 땅, 영토에 준하는 그런 강력한 법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권한을 갖습니다. 자, 그 말이 있으면 뭐냐면, 요게 이제 우리 땅이죠. 우리 바다란 말이야. 자, 마음대로 들어와서는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전 세계적인 이런 이제 물동 있죠. 뭐 무역이라든가, 자, 그게 크나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자, 무슨 약속했냐면, 야, 그러면 내가 너희 집 들어가는 대신에 그냥 조용히 지나갈게. 그냥 마당만 좀 지나게 해주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조용히 지날게. 아무 해가 되지 않게.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 무해 통항권이랍니다. 자, 뭐라 한다? 그죠? 그래서 자, 무해 통항권을 그 어느 누구나 그 어느 국가를 할지라도 자, 누릴 수 있게끔 전 세계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선박이, 자, 우리나라 이제 우리 바다죠. 자, 영해는 우리 바다입니다. 자, 우리 바다를 그냥 허락 없이 지나더라도 어떻게 그냥 통과는 시켜줄 수 있게. 다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야? 무해할 때. 그죠? 우리나라한테 해가 되지 않을 때 이렇게 통과만 시켜주겠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무해 통항이 아니라 한다. 자, 내용 볼게요. 자,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자, 우리나라에 이제 영해할지라도 자, 이런 자, 무해 통항권을 이렇게 이제 자,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 기국주의라는 게 있는데, 자, 기국이란 건요, 자, 뭘 말하냐면 그 선박이 자기 나라에 이제 그 깃발 있죠. 자, 그거를 이제 기국이랍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 선박은 뭘 달고 다녀요? 당연히 태극기 달고 다녀야 되고, 자, 일본 선박은 뭘 달고 다녀야 돼? 그 일본 깃발 달고 다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국이라는데, 여튼 자, 이 기국주의는요, 자, 우리 이제 속지주의의 이제 특수한 경우를 합니다. 자, 속지주의란 뭐냐면, 자, 속지주의는 자, 내 땅에 속해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뭐 속인주의, 속지주의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속인주라는 것은 내 사람이니까, 내 사람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표현을 들어봤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자,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처벌할 수 있어요. 자, 뭐 때문에? 속인주의 때문에. 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살인이나 자, 마약을 하더라도 어떻게? 속인, 우리나라 안에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게 속인주의고, 그죠? 자, 속지주의는 뭐냐면, 자, 우리나라에 땅이 있죠?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 국민들 뿐만 아니라 자, 외국인들도 거주를 합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 땅에서 자, 외국인이 자,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법으로 또 처벌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에 근거해 있으면 속지주의에 근거해서. 그죠? 속지주의 뭡니까? 내 땅에 있으니까, 내 땅에 속해 있으니까 내 땅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너도 처벌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뭐가 되겠다? 속지주의의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기국주의는 뭐냐면요. 자, 특수하게도 항공기나 선박 같은 경우는요. 요게 우리나라 구역을 벗어나 있더라도 우리나라 땅과 같은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적용받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항공기나 선박은 우리나라 밖에 있더라도 뭘로 적용받는다? 우리나라 땅과 같은 그런 적용을 받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국주의를 한다. 자, 뭐라 한다? 기국주의를 하겠다. 그죠? 그래서, 자, 기국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 그 선원들한테, 즉, 자, 선원들한테 대한 경찰권 행사에 대한 자, 일정한 제약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일본 선박이 우리나라에 이제 영해에 들어와서, 자, 여기 위에서 이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또 이제 폭행사건이 발생을 해요. 자, 어떻게 보면, 자, 내 구역 아니야, 영해가. 내 구역 안에서 폭행 또는 살인이 발생했으니까, 내가 경찰권 행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왜? 자,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온 일본 선박은 우리나라 안에 있더라도 요 선박만큼은 뭐로 적용받아? 일본 땅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올라가거나 경찰권 행사할 수가 없는, 자, 그런 지위에 놓여 있어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 기국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 경찰권 행사에 대한 일정한 제약이 있다. 여튼, 자, 이런, 자, 기국주의는, 자, 속지주의의 이제 특수한 경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뭐 속인주의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튼, 뭐 학자들에 따라서. 여튼 뭐, 속인주의란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죠? 자,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내가 처벌하는 것이고,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국가 처벌하는 말이죠. 여튼 뭐 이런 게 있는데, 추후에 이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인적 관할 볼게요. 자, 인적 관할은, 자, 문자 그대로, 이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디까지인가. 그죠? 그래서 그 인간의 뭐 종류가 있죠.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뭐 신분에 따른 뭐 대통령, 그다음에 뭐 국무총리, 뭐 이렇게 다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신분에 따라서. 그래서 자,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의 범위를 바로 자, 인적 관할을 하겠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 이제 그 통치를 맡고 있으면 당연히 자, 인적 관할에 포함되는데, 자, 그 예외가 있습니다. 경찰권을 받지 않는 예외들. 그 밑에 이제 예가 좀 나와 있을 거예요. 뭐 대통령이라든가 뭐 국회의원, 뭐 외교사절, 뭐 주한미군 등은 자, 실질적으로 이제 경찰권에서 이제 벗어나는 자, 그런 범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좀 보면 되겠고. 자, 그 밑에 이제 해양경찰의 이제 기본 이념까지 하고, 자, 오늘 수업은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 자, 우선 이제 표지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민주주의. 자, 두 번째, 법치주의. 자, 세 번째, 자, 정치적 중립주의. 네 번째, 자, 인권 존중주의. 자, 마지막에 이제 경영주의까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될 거는, 해양경찰의 기본 이념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자, 기억하는 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각각의 이념이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가, 어떤 정의가 무엇인가, 자,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작업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민주주의부터 볼게요. 자, 민주주의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들어봤던 겁니다. 민주주의 뭡니까? 국가의 권력은 누구부터 나온다?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민주주의 볼게요. 자, 국가 권력은 자, 국민에게 있고, 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확보 방안이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대내적으로 이렇게 이제 확보를 좀 하느냐, 자, 대외적으로 확보를 하느냐,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대내적이라는 표현은 자, 경찰 조직 내부를 말합니다. 자, 경찰 조직 내부. 그리고 이제 대외적이라는 것은 자, 경찰 조직 그 외에서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압박을 좀 하는 게 바로 자, 대외적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러면 대내적이라는 것은 아까 간단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찰 조직 내부라고 했죠. 자, 경찰 조직 내부에서 이렇게 이제 민주주의를 자, 확립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대부분 다 이제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자, 교육 계속 하는 거야. 자, 모든 권력은 국민들한테 나오니까 자, 국민들한테 좀 뭐 이렇게 이제 우호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자,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주인이 된다. 계속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볼게요. 자, 경찰 조직의 자, 적절한 자, 권한 분배도 돼야 되겠고, 자, 여기서 말하는 권한 분배는 자, 특정 권력이 쏠리지 않게끔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가 되겠죠. 자, 민주주의란 자, 왕정 국가의 이제 반대 표현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왕정 통치 어떻게 있습니까? 모든 권력 누가 갖고 있어? 왕이 갖고 있던 거잖아. 자, 그거를 이제 분산시킴으로써 바로 이제 어떻게 뭐가 된 거야? 민주주의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권력 분배 자, 또는 자, 이 경찰관 개인의 자, 의식 확립 바로 이제 교육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로 자, 대내적인 자,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가 있겠다. 자, 두 번째, 자, 대외적 갑니다. 자, 대외적 확보 방법이에요. 자, 경찰위원회. 자, 두 번째, 자, 국민감사 청구제도.
자, 공공기관의 자, 정보공개 관한 법률, 그리고 이제 행정절차법,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자, 모두가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 자, 국민이 개입할 수가 있다. 국민이. 그래서 자, 국민이 자, 경찰이 실질적으로 자, 민주주의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제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자, 대외적인 확보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대체적으로 자, 위원회, 국민감사 청구제도 모두 경찰 조직이 아닌 그 바깥이죠. 국민이 직접 이렇게 자,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자, 확보를 좀 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밑에 이제 법치주 보겠습니다. 자, 법치주 아까 설명드렸는데, 자, 치가 다스릴 치자입니다. 그죠? 다스리는 것은 자, 뭐에 근거해서 한다? 법에 근거해서 통치를 한다. 자, 이런 개념이 바로 뭡니까? 법치주의입니다.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요거 이제 법치주의에 이제 의의부터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법규 때 한번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자, 법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라 했죠. 자,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딱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 자, 우리나라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자, 자유를 자, 제한한다거나, 자, 권리나 또는 자, 의무를 자, 새로이 뭐 다시 이제 권리나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또는 이제 의무를 새로이 이렇게 이제 부과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법규성을 제한한다 또는 이제 법규라고 합니다. 자, 여기 왜 문제냐면 자유를 제한하는 거. 이제 예를 뭘 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길을 내가 마음대로 건널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죠. 그죠? 자, 근데 내가 신호등 앞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유가 있다면 내가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이제 건널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자, 신호등 앞에서 그냥 멈춰서는 그런 자유가 제한이 된 거예요. 맞죠? 신호등 내가 자유가 있다면 그냥 마음대로 신호등 건너면 되는데 내가 그 신호등 앞에서 멈춰가지고 초록불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내가 뭐가 제한된 거야? 자유가 제한된 거죠. 자, 그 자유가 제한된 게 뭘로 만들어져서 그렇습니까? 법으로 이렇게 제한이 된 겁니다. 맞죠? 그죠? 자, 또는 내가 이제 새로운 의무가 생긴다거나, 자, 요게 이제 곧 업되면 자유가 제한되면서 의무가 발생하기도 하고, 신호등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 멈춰야 되고, 신호를 좀 지켜야 된다. 신호를 지켜야 된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은 법규성을 지녔다 합니다. 법규성. 자, 이런 걸 법규라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런 법규는 반드시 어디로부터만 만들 수 있냐면, 대한민국 어디에서? 의회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뭘 만든다? 우리가 자, 법률이죠. 법률에 의해서 바로 이런 법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정리됐어요? 그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론사 가서 자, 내용 정확히 한번 볼게요. 자, 법치주의란 자, 법에 의해서 이제 통치를 받는 걸 말하는데 다시 의의 볼게. 자, 국민의 자유와 이제 권리에 대한 제한이나 국민에게 새로이 뭘 부과해?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자,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 이런 것을 뭐라 한다? 바로 뭐라 한다? 바로 여기까지 끊어. 자, 이걸 뭐라 한다? 이걸 법규라 합니다. 그래서 자, 국민한테 다시 자,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고 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뭐라 한다? 그거를 법규라 하는데 자, 이런 법규는 자, 어디서만 만들어야 된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서만 근거한다. 그죠? 그래서 자, 이거를 자, 무슨 원칙이냐면 자, 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 합니다. 법률은 뭘 만들어낸다? 법규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알겠습니까? 다시 자, 이런 원칙을 뭐라 한다? 법률의 법규 창조를 합니다. 자, 법규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만 나온다? 법률에서만 나온다. 자, 그런 원칙을 법률의 법규 창조를 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이제 법치주의의 이제 근거에 대한 내용이고, 자, 이러한 원칙을 이제 법률의 법규 창조를 합니다. 어렵습니까? 해석합니다. 자,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적용 범위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자, 이 경찰권의 행사에,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 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자, 권력적 작용과 이제 비권력적 작용이 이제 자, 서비스 업무가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권력적 작용은 자, 밑줄. 자, 조직법적 근거와 자, 자격법적 근거 자, 모두를 필요로 한다. 요거는 나중에 정확히 좀 설명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직법적 근거와 이제 자격법적 근거를 모두 필요한다. 자, 이 내용은 어차피 뒤에서 변형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아까 자, 요거 이제 OT를 했다시피 자, 요게 이제 사회과학 이론이다 보니까 앞에 내용, 뒤에 내용이 이제 이렇게 물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거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좀 딥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거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비권력적 작용은요. 자, 법치주의 적용이 어떻게 된다? 완화됐다. 그러니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면, 법의 적용을 좀 덜 받는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법의 적용을 좀 덜 받아가지고, 자, 개별적인 수권, 여기서 말하는 수권은 자, 근거를 말합니다. 자, 근거 규정이 없어도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다. 자, 요거를 상식선에서 좀 이해를 해볼게요. 상식선에서. 자, 법치주의란 것은요. 자, 통치죠. 그죠? 통치는 반드시 뭐에 근거한다? 법에 근거한다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러면 통치를 다른 말로 하면 자, 무슨 작용이야? 권력적 작용이죠. 자, 권력적 작용을 자, 일반 국민들한테 할 때는 반드시 뭐의 근거를 받아? 법의 근거를 받기 때문에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다시 조직법적 근거, 자격법적 근거까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 적용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자, 통치를 한다는 것은 권력적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 이 권력적 작용은 통치, 즉 법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고. 자, 근데 자, 이 서비스 업무 있죠? 자, 서비스 업무는 권력적 작용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법의 근거가 없어도 서비스는 그냥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식선에 좀 이해가 되죠? 그죠? 이제 하시고. 자, 그 밑에 이제 법률 유병 원칙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뒤에서 또 계속 나올 내용인데, 자, 요거는, 다들 지금 정의가 올게요. 자, 법률 유보란 내가 이제 그 경찰권을 행사하기 전에 법에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경찰권을 행사하기 전에 법에 근거를 찾아라. 자, 유보한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좀 늦춘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경찰권을 행사하기 전에 경찰권 행사를 좀 늦추고 뭐부터 찾아라? 법의 근거를 찾아라. 그게 이제 법률 유보 원칙이 되겠다. 다시 이제 문구로만 좀 이해해볼게요. 자, 유보란 무슨 뜻이다? 늦추는 것을 말하는데, 자, 뭘 늦춰? 경찰권 행사를 좀 늦추는 겁니다. 경찰권 행사를 하기 전에 늦추고 뭘부터 찾는다? 근거부터 찾는다. 그게 이제 바로 법률 유보 원칙이 되겠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자, 법률 우회 원칙이 나오죠. 자, 법률 우회 원칙은 문자 그대로 법률은 항상 어디에 있다? 우위에 있겠다. 그죠? 그래서 자, 모든 경찰권 행사는 자, 법률에 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자, 법률을 어디서 내놔 안 된다? 안 되겠다. 그죠? 바로 그게 법률 우회 원칙이 되겠다. 정리됐죠? 자, 여기 나중에 어차피 정확히 배울 내용입니다.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자, 그 밑에 이제 정치적 중립주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자, 대한민국 공무원이란다면 자, 모두 지켜야 되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죠? 자, 공무원은 어느 특정 정당에 몸을 담아서도 안 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투표를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되겠다. 항상 뭘 유지해야 된다? 중립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바로 자, 정치적 중립주의입니다. 자, 저 이 볼게요. 자, 경찰관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이렇게 이제 반대하거나 지지할 수는 없겠다. 그죠? 그리고 자, 오로지 자, 특정 정당이 아닌 누굴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죠?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자, 정치적 중립주의입니다. 그래서 뭐 헌법, 뭐 경찰법, 다음에 뭐 국가공무원법, 뭐 경찰공무원법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이를 정치적 중립주의를 위해서요. 자, 시행을 하는 게 있는데, 자, 첫 번째 뭡니까? 신분 보장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신분 보장 뭐냐면, 자, 특정 정당이 이렇게 이제 권력을 잡았다 그래서 경찰 이 새끼들 네 평소에 말 안 들었지? 싹 잘라버려.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어떤 정당이 이렇게 집권하더라도 신분은 어떻게 된다? 보장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내가 신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특정 정당을 지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반대로. 알겠죠? 내가 누가 되더라도 잘려 안 잘려? 안 잘리죠? 내 신분이 보장되는 편입니다. 내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지지할 필요도 없고 자, 그 옆에 이제 직업공무제죠. 자, 직업공무제는 여러분들이 간단히 뭐 철밥통입니다. 철밥통. 내가
자, 어떤 잘못을 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된다? 자, 계속 철밥통이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속 내 직업이 유지되기 때문에 자, 굳이 딴 사람을 지지할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자, 인권 존중주의 볼게요. 자, 문자 그대로입니다. 자, 인권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존중해야 되겠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경찰 업무가요. 대부분 이제 권력적인 작용이죠. 자, 권력적 작용, 누구한테 이제 명령하고 강제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권력에 취했다 보면 누군가 내가 너보다 좀 나은 사람이고 나는 너의 위에 있어라고 착각을 좀 갖게 합니다. 그죠? 근데 자,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다. 자, 이런 주의가, 자, 이런 원칙이 바로 자, 인권 존중주의 원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개인이 가지는 자, 불가침,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불가침입니다. 자,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자, 이를 보장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자, 헌법, 경찰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이제 범위 보시면요. 자, 특히나 자, 이런 이제 인권 침해가 자, 언제 발생하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수사하면서 발생합니다. 너는 이제 범죄자니까 너 이 새끼 너 내가 하는 대로 다 해. 자,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해요. 그죠? 그래서 자, 특히나 이제 수사경찰 등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자, 이런 수사경찰 등에서 당연히 법이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겠죠. 그죠? 자, 볼게요. 자, 수사경찰에게 자, 더욱 중요한 이념으로 자, 밑줄. 자, 임무수사 원칙을 한다.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자, 임무수사와 이제 반대되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자, 강제수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자, 임무수사란 자, 상대방의 동의를 어느 정도 얻어서 하는 수사라고 이제 우리가 임무수사를 하겠다. 그 반대 개념이 강제수사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임무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자, 강제 처분할 때는 자, 반드시 어떻게 해라. 법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되겠다. 자, 이런 거를 이제 강제수사 법정주의랍니다. 그죠? 그래서 자, 강제수사 법정주의라고 자, 남용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도 해야 되겠죠. 그죠? 뭐 사람을 때렸다거나 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경영주의 볼게요. 자, 말 그대로 이제 경영을 한다는 것은 자, 어떠한 조직이 잘 굴러가게끔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경영이라 하죠. 그죠? 그래서 자, 경영주의란 자, 해양경찰이 이렇게 이제 어떤 자, 목표를 뛰어넘어가지고 자, 조직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더 잘 굴러가게끔 이렇게 이제 경영하는 것을 자, 관리 운영하는 것을 자, 경영주의를 하겠다. 그죠? 그래서 자,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뭐 성과급 제도 저희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자, 어떤 특별한 성과를 내는 거, 어떤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거. 자, 이 사람한테 뭐 돈을 좀 더 준다거나 또는 포상 휴가를 준다거나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열심히 일하겠죠. 자, 좀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건 결국은 자, 조직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경영주의의 한 이념이 되겠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